네, 종목 분석으로 포스코 엠텍을 볼 건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모멘텀은 고망간강 LNG 신소재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조금 어렵거나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지금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실적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포장 자재, 그 다음에 철강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가공, 이런 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철강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은 물론 뭐 시장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철강 업황이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나온 이슈예요. 썸네일에도 써드렸듯이 극저온용 고망강간 개발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엠텍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초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개발했다는 건데, 이게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이 고망간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내마모성이 뛰어난 철합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내마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튼튼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튼튼한 철합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튼튼한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쓰이는 거냐면 LNG 탱크 소재로 쓰입니다. LNG 연료 탱크 소재로 쓰여요. LNG 연료 탱크라는 것은 이제 LNG를 보관하는 그 통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LNG 탱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LNG를 담았다가 잘못해서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인명피해, 재산피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LNG 탱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에 그동안 의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개발을 하면서 이게 탱크 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탱크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극저온용 고망간간이 LNG 탱크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번에 승인받은 이 고망간간 같은 경우 영하 196도에서도 버팁니다. 영하 196도면은 말이 영하 196도지 사람은 뭐 아예 이제 활동할 수가 없는, 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추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저온에서 견디는 성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LN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반될 때 영하 163도 이하에서 운반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운반이 되냐? 이렇게 해야 LNG가 액체가 돼요. 액체. 액화가 돼요. 액화. 그러면 원래 LNG는 뭐다? 원래 LNG는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는 운반을 하기도 어렵고, 그 상태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기화가 돼서 연료 손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로 바꿔서 운반을 하게 되면 운반하기도 편하고 연료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액화를 해야 되는데, 액화를 하려면은 163도 이하가 돼야 돼요, 영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 엠텍의 고만간강 같은 경우에는 영하 190도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때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수보온 설비를 통해서 고만간강 생산에 필요한 공정 소요 시간까지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포스코 엠텍의 주요 모멘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포스코 엠텍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연료 탱크양 고만간강 수요 확대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LNG 연료 탱크에 쓰이는 소재니까, 네,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그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는 그 LNG 탱크 소재로 여러 가지가 쓰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였던 게 뭐냐면 니켈 강입니다. 근데 이 니켈 강이라는 게 기존 소재 중에서도 가장 쌌어요.
그래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 고만강강 같은 경우에는 니켈강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이 더 쌉니다. 그래서 일본 니켈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엠텍에서는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그 LNG 탱크 890기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고만강간을 활용한 LNG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도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모멘텀은 작은 모멘텀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엠텍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도 뭐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또 포스코엠텍이 자체적으로는 이제 철강제 관련된 업종을 속하니까 철강 경기도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철강 업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든 철도든 항만이든 5G 설비든 뭔가 이런 그 철이 많이 들어갈 만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철강 업황이 하반기에는 조금이나마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만한 포스코 엠텍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네, 전고점 가격이 7,000원입니다. 제가 강의 영상에 올려드린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와 활용을 보시면 지금 구간은 주의해야 할 구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보여주고 뚫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정 이유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스코 엠텍 관련된 그 내용,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부각된 그 고만강간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모멘텀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